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으로 일단 선행요건 관리에서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서류도 있었고 개인위생도 있고 이러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그 체크리스트는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의 평가를 나갈 적에 사용하는 하나의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냥 좀 깨끗하게는 그 어떤 거 쇼팅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 위생을 볼 적엔 현장에서 이제 그 집단급식소의 어떤 그 작업자들의 그 개인 위생을 본다면은, 질병이나 외상이 있는 종사자는 식품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일군 감염병이나 결핵, 피부병, 화농성 질환이 없는 그런 건강검진증을 보건소에 가서 보통 발급을 받죠. 그리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식품 제조 가공회사는 건강검진증, 뭐 요즘은 예전에 보건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발급받으면 되지만 학교급식인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되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방수 드레싱 조치를 해가지고 작업이 가능하고, 그냥 드레싱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어떤 그 경미한 부상이라든가 손상처가 있다든가 하면은 타 업무를 하도록 이제 배치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작업장 출입을 금지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병원성 대장균 분과 같은 것들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중독 우려를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위생복이나 위생모 등은 청결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된다. 물론 청결해야 되겠고 세탁 방법도 갖춰야 되겠고, 올바르게 착용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반팔을 입는다든가 하면은 채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되고, 또 뭐 머리카락이 나오도록 위생모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일도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마스크 등을 잘 올바르게 착용을 했는가를 보고, 또 이렇게 착용하는 모양을 촬영을 해가지고 또 놔둡니다. 올바른 그 개인위생 준수 위생복 착용 방법 이렇게 놔둡니다. 그럼 그 그림을 보고 착용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위생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별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하죠. 색깔별로 구분해가지고 뭐 고무장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경우 해가지고 용도별로 사용을 한다. 그다음 복장의 청결 부분, 세탁 방법도 하긴 한데 세탁을 외부에서 한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자체 내에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세탁을 해서 거기에서 말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고, 왼손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위생장갑을 사용할 때는 교체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장갑은 일회용을 쓰는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하고 바로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벗어나다 또 쓰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자주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은데, 단체급식소에서는 뭐 이런 위생장갑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체적으로 2시간만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아니면 한 번 사용하고 바꾼다든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한 화장을 하지 않으며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아야 된다. 진한 화장이라면 색조 화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 짙지 않더라도 색조 화장은 함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간다든가 해서 그러한 손에 어떤 화장품 같은 게 묻으면은 식품에 음식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색조 화장을 금하고, 매니큐어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눈에 그 속눈썹을 이렇게 그 부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속눈썹을 하게 되면은 속눈썹이 이제 속눈썹을 부착하는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이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겠죠. 반지, 시계, 목걸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오염된 경우에는 손을 세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온수가 공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손을 씻을 때에 그 급수 손 씻는 손 세정기에 페달이 자동으로 되어서 손 터치를 하지 않고 발로서 터치해서 온수 공급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겠죠. 물비누, 고형 비누는 쓰면은 앞 사람이 섰는 그 자국들 뭐 이렇게 뭐 오염 물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지질만한 것이 묻어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이행이 되니까 물비누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수건을 쓰지 않고 페이퍼 타올을 비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건조기를 부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손 건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터 같은 거를 교체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 씻는 방법을 확인하는데 이 손 씻는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 가면은 잘 이렇게 나있죠. 깍지를 끼고 손톱 밑에 브러쉬로 밀고 그 다음 팔꿈치까지 손을 씻도록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손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건조하고 그 다음 필요할 때는 소독까지. 그 다음에 조리 설비나 도구는 또 이제 보면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의 식기가 쉽고 탕이나 전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조리 시설을 갖춰야 된다. 냉장 냉동 시설 및 가열 처리 시설에 설치된 온도계는 잘 관리가 되고 칼도바는 구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합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또 적합한 재질을 써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FRP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부, 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설비나 도구의 청결이 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되고 설치 온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류, 어류, 뭐 채소류 작업 이렇게 작업 용도별로 제품 용도별로 칼도바를 구분 사용한가를 확인하고 세척 소독 후에는 이제 뭐 만약에 어류를 쓰고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육류를 쓴다든가 또 육류를 쓰고 세척 소독 후에 채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청소 소독 관리 일지를 작성을 한 후에 해야지만 그거를 보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과 직접 닿는 도구라든가 용기는 사용 후에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보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독 실시를 할 때 열탕 소독을 하는지 약품 소독을 하는지 혹은 자외선 소독을 하는가를 확인을 하고 식판 등 열탕 소독은 온도를 확인할 때 71도 이상을 확인을 하는데 보통 71도 뭐 75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그 이상 하게 되면은 식판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건 괜찮지만 만약에 뭐라 FRP 같은 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은 모양이랄까 이게 성형이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세척한 식기와 세척하지 식기 하지 않은 식기는 구분해서 보관하고 보관 장소나 도구 용기가 청결해야 되겠고 자외선이나 전기 살균 소독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또 보면 자외선 소독고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만을 살균 소독하기 때문에 그 컵을 보관한다든가 이쪽에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가지고 내부가 소독되게끔 보관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등이 제대로 이렇게 점등이 되었는지 소등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래쪽 제일 위쪽만 자외선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지 아래쪽에도 있는지도 잘 살펴보고 만약에 어떤 그 고장이 나서 소등이 됐다든가 하면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의 청결 여부. 그 다음 청소도구로부터 교차오염을 예방관리해야 된다 해서 청소도구 보관은 따로 별도로 보관함을 사용해서 보관을 하고 조리장에는 방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조리장에 그 어떤 그 있다면은 물을 밀어낼 수 있는 이렇게 고무 밀대와 같은 것들은 조리장 바닥에
혹시 물기, 물이 이렇게 고여있다든가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일정 장소에 보관해둬야 되겠고, 사용 후에는 세척, 소독 및 청결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해동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온 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이 해동을 할 때는 냉장 해동한다든가 흐르는 물에 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레인지 해동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동 시는 밀봉 여부를 살펴보고 재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 해동 시간을 설정할 때에 흐르는 물에는 4시간, 냉장에 72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동 중이라는 표식을 앞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해동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열 조리식품은 세척 소독을 실시한다. 그렇게 그냥 바로 먹는 야채들인 경우에는 세척을 하고 소독까지 실시를 해야 되겠고, 소독 농도라든가 시간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식품을 가열 조리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가열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온도 및 가열 시간 여부는 75도씨에서 1분 이상, 폐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인데, 이 75도라는 것은 중심 온도를 얘기합니다. 탐침 온도계라고 하는 그 온도계를 사용해서 그 식품 내부의 온도가 75도가 되고 또 폐류는 85도가 되어야지만 충분히 가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을 가열 조리한 후에 식히는 과정과 보관은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덮개를 사용한다든가 주변이 청결해야 되겠고, 식히는 과정 동안에도 또 이렇게 덮개를 사용하고 보관 온도라든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을 한다 했을 때에 바닥에서 식품을 취급하면 안 되겠고, 작업대 위에 올리고, 작업대라든가 선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떨어져야 되겠고, 신문지나 박스 등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문지 박스와 같은 것들은, 박스는 박스 외부에 묻은 이물질이라든가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신문지도 마찬가지인데, 신문지 이런 것들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어서 세균 같은 게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존식인 경우에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을 보관해야 된다 해서 매회 금식을 실시하는가, 아니면 또 물론 이거 실시해야 되겠고, 보존식을 1인분 양으로 해가 144시간 냉동 보관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유라든가 또 요구르트라든가 요플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배식될 때의 것을 그대로 다른 용기에 담지 말고, 살균 소독된 용기에 담는다든가 뭐 밀폐 가능한 용기 어떤 비닐팩에 넣는다든가 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남은 음식물을 모아두는 전용 수거통 등을 비치하는데, 비치하면 안 됩니다. 남은 음식물을 무조건 폐기를 합니다. 가끔씩은 음식을 많이 해가 남는 음식인데 이거를 뭐 조리원들이 집에 가져간다, 아까워서 집에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집까지 가져가는 동안에 상한다든가 해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가를 보고 온도 관리 이행을 잘 살펴보고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는가를 학교 급식에서는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창고에서 식재료는 종류별로 구분 밀봉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식품과 비식품, 야채, 육류, 어류는 각각 공간을 구분해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봉을 잘했는가를 봐야 되겠고, 바닥과 벽으로부터 이격을 했는가,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에서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다음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은 보존이라든가 유통기한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고, 냉장, 냉동 및 운반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 해서
입고된 제품에 표시된 보존이나 유통기한을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상온에 보관하는가, 뭐 냉동 보관하는가, 뭐 통조림 제품은 개봉 후에 별도 보관 용기에다 보관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사용하고 바로 폐기를 해버립니다. 남아도 버리게 되고, 냉장, 냉동 온도를 확인하고, 고무 패킹이라든가 선반, 냉각팬에 혹시라도 뭐 찌든 때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곰팡이가 생겼다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냉각팬에 성에가 끼어 있다든가 하면 성에가 있음을 해가지고 온도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냉각 팬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온도 관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성에가 있음으로 해서 전기 소요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성에 체결을 해줘야 되겠고, 내부 청결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품과 부적함 제품을 관리해야 되는데, 식약처라든가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유통기한부터 사실은 확인을 하게 돼 있죠. 그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통기한이 지났는, 아니면은 이렇게 선입선출해가 빨리 배출을 시키면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냉동식품 같은 경우라든가 가공식품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는 빨리 없애야 되죠.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뭐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부분 당일 입고되고 당일 소진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신선식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로 유통기한을 경과시킨 경우가 없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고, 반품이라든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식별이라든가 구분 표시 여부를 확인을 해 줍니다. 그다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결히 관리하고 덮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반출 시기를 잘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이 반출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주변에는 침출수가 발생을 하면 쥐라든가 위생해충들이 모여들 수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폐유하고 일반유는 구분해서 보관한다.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다가 뭐 특히나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요? 잠금 장치가 있는데 보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별도에다가 뭐 폐식용유 보관 장소 해놓고 그렇게 식별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튀김류를 사용할 때는 상가가 3.0 이하인 것을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는데, 가능하면은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급수시설은 수돗물 사용하는 경우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수 등을 사용할 때는 성적수로 꼭 비치를 하고, 일부 항목은 1년에 한 번, 모든 항목은 2년에 1년씩, 그 다음 모든 항목은 120종이고 일부 항목은 1년에 1회 하는 46종이고, 미생물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는 사용을 금합니다.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는 당연히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필터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했는 사람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나오는 물이 나오는 부분과 물받침 등에는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장이라든가 뭐 원료 보관실은 내부가 파손되지 않고 또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기 시설을 갖춰야 되겠고,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조리장에서 20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위치 적정성, 그 다음에 재질, 방기, 손 씻는 시설이나 물이나 페이퍼 타올을 잘 비치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할 때는 특히 여기 보면 위생검사 결과는 각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했는데, ATP 측정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ATP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ATP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에 넣을 수 있는 봉이 있습니다. 면봉처럼 생긴 것에다가 액을 묻히고 바로 이제 손이라든가 작업대라든가 뭐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스크래치를 하게 됩니다. 또 긁어서 그 ATP 측정기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런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이나 도마, 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측정하는 부위가 되겠고, 그 외에도 작업대라든가, 뭐 소치라든가, 뭐 믹스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 항목은 대장균이라든가, 뭐 살모넬라, 대장균군이 많이 보통 들어가는데, 항색 포트상 균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에 ATP를 측정할 때 오염 기준값이 뭐 작업자 손, 뭐 잘 조리 도구, 칼날, 뭐 이렇게 이 칼날은 바로 식품이 닿기 때문에 이제 수치가 낮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ATP로 실제적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기물질이 많으면은 이 ATP 굴절률로 측정을 함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오염 기준치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유기물질의 양이 많으면 굴절률이 이렇게 많아져서 오염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오염 기준치 값을 책정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 어떤 그 핸드플레이트라든가 아니면은 3M에서 나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페트리디시처럼 됐는데 거기에 그러한 것들을 작업대라든가 뭐 도마라든가 칼날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번 긁는다 그럴까요? 묻혀와 가지고 그거를 48시간 배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거고, 이러한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매력 때문에 이걸 사용하죠. 물론 이게 멍털이 없다는 건 아니고 비교적 다른 실험 도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하는 급식소에는 꼭 용수 탱크에 염소 자동 주입기 등의 소독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식판에 잔류되어 있는 세척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자치 검사를 하고 또 컨설팅을 한 이거는 뭐 1회 이상 자치 검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보면은 이거는 어느 이따 아마 뭐 고척동 같은데 모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봤는데 조리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은 실제 이제 앞치마하고 장갑 색깔이 같으니까 청소를 하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체를 하겠고 이거는 청소를 하는데 뭐 세척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전처리용 앞치마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용 앞치마라든가 이런 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장갑을 여기 지금 안에 소독조에 넣었는데 락스 물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여기 표시사항이 없잖아요.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달을 입고 여기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는데 요즘은 쓰레기통이라 하지 않고 폐기물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꼭 덮여야 되겠죠. 고장이 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트렌치 옆에 타일이 전부 다 부셔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물질 같은 게 끼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 페달 받는 여기 손 세척됩니다. 더럽죠? 깨끗하게 청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미기 같아요. 쌀 씻는 세미기와 같은 거. 그리고 이 배선 같은 게 사실은 되게 금은때가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청소가 잘 안 돼서 별로 청결하지 못하고, 또 여기 보면은 타일 사이사이에 이렇게 검정대가 끼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자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모르겠는데 똑같이 그죠?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소쿠리에 해서 밑에 어떤 뭐 스텐볼이라든가 받칠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통 같은 걸 받쳐줘야 되는데 이 그대로 바닥으로 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물 다 되고 이게 지금 청소하는 상태가 되는데 대체로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여기도 보면은 녹이 슬어 있어요. 녹은 한번 쓰면 옆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 섞는 것은 녹을 갖다가 제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학교 급식에서야 아마 실제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해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를 매겼을 때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되게 부적합한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뭐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거품 같은 게 있는데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여기 보면은 물 호스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데 호스는 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릴 호스 같은 것도 좀 더 위에서부터 당겨가지고 쓰고
바로 걸어줘야 되는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앞치마인 것 같아요. 하얀색 앞치마니까 아마도 청결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앞치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퀴즈 보면은 선행요건 관리에서 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질검사의 주기와 수질검사에서도 수질검사에서 보면은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음료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또 얼마 정도의 그 주기로서 사용한다고 제가 설명을 몇 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검사는 또 어떻게 하라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아마도 해썹과 관련된 수업은 이번 주로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책으로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